예, 오늘은 식신제살, 관인상생, 난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택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식신제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관인상생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식신생제를 사는 분들도 계시고 식신생제 재생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식신생제 재생살이 되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의 사주 구조 따라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고요. 살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식신제살의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관인상생의 삶을 사느냐. 일단은 식신제살이라는 사주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서 보기가 되게 흔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즉각 반응, 외부적으로 어떤 요소가 나 안에 들어올 때 굉장히 빛과 같은 속도로 바로 반응하는 분들이 식신제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신제살과 비슷한 개념은 식신제살과 비슷한 개념은 상관합살, 상관대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살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식신제살과 관인상생인데, 살에 대해서 즉각 반응은 식신제살인 거고요. 살에 대해서 찬찬히 관찰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살을 경험해서, 물론 내가 맞기는 맞겠죠. 살을 맞기는 맞지만 살도 맞아보고 맷집도 키운 상태에서 방법이 나가는 게 바로 관인상생인 거예요. 식신제살은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작을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바로 나갔기 때문에 내 안에 쌓이는 경험치는 별로 안 쌓인다는 거죠. 바로바로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로가 딱 거기에 고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관인상생과 이제 살인상생이 같은 개념인데요. 관이나 살을 대하는 방식이, 관이나 살이 내 안에 오면은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해서, 물론 처음에는 좀 맞겠죠. 화살도 맞고 미사일도 맞고. 그렇지만 맞아보면서 체득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체득되는 것들로 경험치가 쌓이면서 다음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 경험치로 다음에는 다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반응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회로가 복잡하게 새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식신제살과 관인상생은 관이나 살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식신제살은, 상관합살은, 상관대살은 직접적인 반응, 확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인상생은, 살인상생은 지켜보면서 좀 맞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식신제살이 데미지는 적어요. 아무래도 즉각 반응이 나오니까. 그쵸? 근데 경험치도 안 쌓이고 내가 바로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내 힘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근데 관인상생은 처음에는 내가 살을 맞고 관을 맞아도 일단은 그 경험치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똑같은 살이나 관이 오더라도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는 거죠. 체득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은 성격이 급해요. 관인상생은 성격이 찬찬하죠. 식신제살이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보면 답답해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식신제살을 보면 너무 섣불러요.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식신제살은 일단은 내가 내 힘으로 나가는 식상을 써서 살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강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관인상생은 일단은 외부에서 관살이 오더라도 그 관살이 결국에는 체득이 되면서 나한테 귀중한 경험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인성으로 새겨져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에너지가 적게 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좀 더 에너지를 보존할 수도 있고요. 살이라는 게 내 안에 아예 들어와서도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성으로 승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덜 빠지는 형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살이 들어오면 식신제살은 바로 반응하는 에너지, 관인상생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올빼미라는 영화에서 그 맹인 침술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침을 눈앞에까지 확 갖다 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그 맹인 침술사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 침을 보고 있는 게 이게 관인상생, 살인상생인 거예요. 식신제살을 그렇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바로 눈을 감거나 피했겠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관인상생은 외부의 살도 결국에는 인성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결국에는 인성으로 남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인성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관이 또 살이 인성을 생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내 안에 살이 인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식신제살은 그야말로 살은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나는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하는 에너지인 식상으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의 힘도 살하고 비중이 비슷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겁의 힘도 세야 된다는 뜻이죠. 비겁이 세야지 식상을 강하게 쓸 수 있고 그래야 식상이 살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식상도 살도 내 힘이 다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질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힘이. 그리고 관인상생은 관에서 오는 에너지를 인성으로 체인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인성이기 때문에 내 힘이 덜 빠지는 그런 삶의 형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상생, 관인상생은 좀 진득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예를 들면은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식신제살은 그런 순간에 식신제살의 여성분은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수입을 보존하려고 생활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신 거고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여성분들은 남편을 다독이면서 좀 기다려주는, 그래도 할 수 있어 하고 기다려주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남편이 수입원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분들은 엔간에서는 사회에 나가지 않으세요. 다분히 상대적인 관점인 거죠. 식신제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고 남편이 어려워지면은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분들은 식신제사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다시 잘 제자리 찾아서 벌어올 텐데 굳이 너가 이렇게 나가서 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죠. 그럼 식신제살의 사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신으로 살을 제압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신의 힘을 빼가는 인성운이 가장 안 좋겠죠. 임극식으로 식상의 힘을 쫙 빼가니까 식상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져서 살이 와도 살에 대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식신제살의 사주는 인성운이 가장 안 좋다. 그럼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사주는 어떤 운이 안 좋을까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인성으로, 그죠? 힘이 들어와야 되죠. 흡수를 해야 돼요. 살이나 관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인성이 무력화되면은 관을 흡수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인성이 가장 타격을 받는 재성운, 재극인이 일어나는 재성운에 관인상생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인성은 살이나 관을 흡수해서 다시 내 안의 에너지로 환원시키는 힘인데 재극인이 됨으로 인해서 인성이 없어지면 살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인성으로 내 안에 이제 환원이 돼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살이 살 역할을 하는 거죠. 인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확 살이나 관이 공격하는 에너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충격 흡수를 인성이 하는 건데 충격 흡수를 하는 인성이 재극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식신제살의 상태는 일단은 인성운이 가장 안 좋고 관인상생의 운은 재성의 운이 이제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원국에 식신제살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난 평생 식신제살을 살아야 될까? 식신제살의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죠. 옛날에는 가능했을 수 있어요. 생명이 굉장히 짧았을 때 40, 50까지의 삶을 살았을 때는 내가 삶의 형태를 굳이 안 바꿔도 살 수 있는 시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삶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바뀌면 삶의 패턴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운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옛날이어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에 따라서 식신제사를 살다가도 관인상생, 살인상생의 운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식신제사를 살 수 없을 때는 분명히 인성운이 온다 그랬잖아요. 인성운이 올 때니까 그때는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그리고 관인상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재성운이 와요. 재성운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재생관, 재생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운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형태를 계속해서 바꿔가야 돼요. 운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운이 들어오면은 길게 보면은 30년이고요. 그쵸? 짧게 보면은 10년 단위로 잘리는데 30년 아니면 길게 보면 60년까지도 내가 원하는 흐름에 운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오는
오행의 요소를 내가 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되는 내 운명 사용 설명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사주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이제 식신제살의 예의 사주고요. 아래는 관인상생의 예에 해당되는 이제 사주예요. 그러면은 사주를 풀면서 식신제살의 사주가 어떤 거고 관인상생의 사주가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거는 이제 뭐 제일 만만한 제사주예요. 비견, 그다음에 편관, 식신.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이 식신이 이 기토를 극하는 식신제살사주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식신제살사주죠. 천간의 글자는 천간끼리, 지지의 글자는 지지끼리 보셔야 되고요. 제사주는 되게 깔끔한 게 천간과 지지가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사주들은 삶이 의외로 좀 단순하고 명료하고 명확해요. 천간과 지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잡음이 없겠죠. 내 마음의 고민이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힘든 사주가 천간의 꼴과 지지의 꼴이 전혀 다른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심적인 고민과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천간꼴과 지지꼴이 굉장히 비슷해서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면 뒤돌아보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거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신제살이라 저는 운에서 이제 살이 오기만 하면 바로 을목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묘목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전제 조건은 재성이 없어야겠죠. 재성이 없어야 돼요. 갑자기 왜 이러죠? 재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있으면은 식신생재, 재성, 편관은 살이죠. 그래서 식신생재, 재생살로 이어져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식신이 바로 살을 꺾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이 재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이 편관의 살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거죠.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재성이 없는 사주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성이 없어야겠죠. 인성이 없어야 돼요. 인성이 식상을 또 극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이 이 편관을 다이렉트로 극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없는 사주에서 식신제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쵸?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명조예요. 제사주는 재성도 없고 인성도 없고 이빨이 군데군데 빠졌는데 정확하게 식신제살하는 명확한 그런 사주 구조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식상으로 바로, 을묘라는 글자로 바로 나오는 사람인 거죠. 뭔가 생각해서 나오지 않죠. 생각해서 나온다면 오히려 늦죠, 반응이. 이미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바로 나와서 차를 치려면 인성이 없어야 된다는 이유가, 인성으로 시간을 끌게 되고 자꾸 생각이라는 걸 하면 이 살을 내가 바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 없이 나가야 돼요, 바로. 그래야지 화살이 내 몸에 박히기 전에 화살을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인성이니까 아주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살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직접적으로 바로 식상이 나오고, 그 식상행위라는 거는 생각을 거쳐서 나온 행동은 아니다. 즉각적인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김이월에 태어나고 여기 음이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경신신유 이렇게 금이 왔었어요. 20년 동안 금이 왔었고요. 금이 왔을 때는 오히려 식상을 못 썼죠. 굉장히 안 좋은 때였어요. 관살이 중중해서 왠지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인성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인성운에 매우 안 좋았답니다. 인성운에 안 좋은 이유는 이 목을 못 쓰게 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식신 제살이 불가능해서 식신도 못 쓰고, 그죠? 그렇다고 인성도 일경합으로 잡히고 의신충으로 극당하고, 그러니까 식상행위를 거의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그러다가 30년 금운을 지나고 이제 지금 수운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수운 30년, 이제 목운 30년을 가죠. 그러면 아까 제사주는 일단은 식신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비겁이 강해지면 굉장히 좋죠. 비겁이 강해질수록 내 식상의 힘도 강해지니까. 그래서 비겁으로 30년, 그 다음 식상으로 30년.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비겁을 통해서 식신의 힘을 키워서 식신 제살이 가능한 거고, 목도 식상운 30년이기 때문에 바로 목극토, 식신 제살이 가능한 대운을 60년을 탔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저는 용신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 사주를 잘못 보면은 다른 분들은 이 금운 30년이 용신운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하니까, 살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식신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금운에. 그리고 아래 사주는 일단은 임수는 편인, 그 다음에 진토는 편재, 그 다음에 이건 양인이죠. 겁재, 정인, 편재, 그 다음 정관, 그 다음에 정재, 이렇게 되죠. 천간의 꼴이 관인생 이렇게 가죠. 관인생, 살인생, 관인생. 여기가 경금이 있었더라면 살인생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정관 신금이 있기 때문에 관인생, 관인상생이 된 거예요. 이 사주는 일단 묘월에 간목으로 태어나서 본인의 계절에 정확히 태어난 사주고요. 묘월이라는 거는 아직은 좀 햇빛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지요. 습할 수 있는 계절인데 천간에는 일단은 화가 없네요. 그죠? 천간에는 화가 없으면 지지로라도 화의 동태를 봐야겠죠. 그러면 화가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묘라는 습의 계절에 화가 더해지기 때문에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묘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수나 임수는 그닥 반가운 글자는 아니죠. 묘월이란 특성을 봐야죠. 아직은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가 천간에 떠 있다는 건 천간에 화가 와도 화를 가리는 인자 때문에 화를 제대로 못 쓴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화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어요. 병화가 오면은 임수가 잡고, 예, 정화가 오면 개수가 잡는 그런 형태로 있고, 또 병화가 오면은 병신합으로 잡히고, 그쵸? 그리고 정화가 오더라도 상관, 경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간의 화는 여간에서 쓰기가 어려운 상태고, 지지의 술중 정화, 미중의 정화를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 간목이고 진토라는 흙을 가지고 있지만 묘월이기 때문에 진토여도 사실은 화기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라리 이 미토가 어찌 보면은 가장 묘월이기 때문에 미토가 가장 쓸모 있는 이제 토가 된 거예요. 정착할 수 있는 토가 됐죠. 그리고 미토가 또 좋은 역할을 하는 이유가 이 술 중에는 정화뿐만이 아니라 이 신금이라는 불편한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자갈밭이니까. 그죠? 땅 속에 뭔가 칼날의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간목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미중의 정화가 이 신금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미토를 굉장히 반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주가 좋은 이유가 이 겁재의 양인을 내가 끌어들여서, 그죠? 끌어들일 수 있어요. 술토로 끌어들여서 화기를 만들 수 있죠. 본인에게 필요한 화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됐고요. 그러면은 양인, 겁재를 잘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미토로서 또 이 술 중의 정화도 제어해줘서 간목이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됐어요. 전형적인 이제 관인생이죠. 관인생이면 외부에서 관이 들어오고 살이 들어오면 끝까지 지켜봤다가 내가 내 관을 대하는 경험을 내 안에 각인을 시키게 돼요. 각인을 시켜서 인성으로 받아들여요. 인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이 관도, 살도 인상이라는 경험치로 차곡차곡 쌓인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식신제사라는 여성분들은 좀 관인상생, 살인상생도 좀 배울 필요는 있어요. 힘들면 바로 팔 걷어붙이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 남편이 뭔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되는데 알아서 밖으로 나가서 남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은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굳이 열심히 안 살아도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꾸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죠? 어려워지면 또 부인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 우리 남편 못 믿겠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식신제살은 어찌 보면 남편에게 기회를 안 주는 분들이세요. 바로 반응하니까 남편이 그것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딛고 일어날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은 상당히 이제 좀 본인도 편하고 남편도 기회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삶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인상생은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치열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남편이 다시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걸릴 수도 있고
그 가운데 걸리는 걸 이분들을 기다려주는 거고 이분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어떤 길을 여러분들은 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관인상생을 좀 배우고 싶기는 해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남편이 이거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꼴이잖아요. 직장이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식상으로. 그죠? 받을 수 있는 거죠. 찬찬히 기다리면 관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내가 식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이 세져요. 그렇지만 식신제살은 뭐예요? 관이나 살이 뭔가 나에게 주기도 이전에 바로 화살을 날려서 제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는 것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은 굳이 내가 인성으로 이 여자를 생하기보다 여자가 빨리 살을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 남편은 이라고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남편을 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부러워하겠죠. 남편이 좀 끝까지 좀 벌어다 줘서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미 늦은 거죠. 본인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려울 때마다 부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관인상생은 당장은 이제 어렵겠죠. 당장은 어렵지만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그 시간만큼 내가 좀 마음고생을 할지 몰라도 남편에게 좋은 경험을,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속적으로 남편이 식상으로 갖다 주는 인성을 받으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제살은 남편이 밥을 떠먹여 주려고 하면 바로 수저를 뺏어서 내가 내 입에 밥을 넣는 거고요. 관인상생은 예쁘게도 따박따박 받아먹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식신제살의 사주지만 관인상생으로 조금 살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답답해도 빨리 결과가 안 나와도 내가 나서지 않고 남편으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지금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식신제살이기 때문에 성격이 급해요. 바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봤자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저는 알았기 때문에, 물론 식신제살해야 되는 사주이긴 하지만 관인상생의 정신을 조금 배우고 싶고 좀 인성으로 받아먹고 싶다라는, 남편이 갖다주는 인성으로 받아먹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신제살의 개념, 관인상생의 개념 이제 아셨으니까 내가 그동안 식신제살로 살아왔는지 관인상생으로 살아왔는지 아마 본인이 제일 먼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식신제살의 사주인데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식신제살로 살면 되는 거고, 뭔가 식신제살 지쳤어, 내가 너무 지쳤어, 이제 좀 편하게 그냥 받아먹는 것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좀 기다려서, 답답하지만 기다려서 관인상생도 좀 느껴보는 그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제 관인상생의 삶을 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다른 여자들처럼 좀 내가 어려우면 같이 좀 나서서 밖에 나가서 같이 좀 벌어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관인상생의 분들도 때로는 식신제살적인 적극성을 자꾸 몸에 좀 길들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그것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식신제살과 관인상생의 개념을 이제 확실히 아셨죠?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